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85차 우당 역사문화 강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독립기념관 관장을 맡고 있는 한시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추진된 통일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접 대면하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대로 의사가 전달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독립운동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른 독립군을 조직한다든지 단체를 조직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할 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잖아요. 그 독립운동의 목표는 일제한테 빼앗긴 국토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1차 목표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되찾은 후에는 우리 민족끼리 살 수 있는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의 과제인데 그것이 민족을 하나로 대단결시키는 문제입니다. 또 독립운동할 수 있는 독립운동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죠. 또 이제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이런 정치 사상이 대두됐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사상, 이념을 달리하는 이 세력들을 통일하고 통합하는 이 문제가 독립운동에서 주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민족의 대단결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것은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고 또 나라를 빼앗기면서 국내에 있던 국민들이 세계 각지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의 서간도, 북간도 지역으로 몇십만에 달하는 우리 한인들이 이주를 했고 또 연해주 지역에도 무슨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하바로브스크 이런 지역까지 우리 한인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또 중국 대륙 각지에도 천진, 북경, 또 상해, 남경 이런 각 지역에도 우리 한인들이 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도 1903년서부터 많은 한인들이 미국으로 노동 이민을 갔죠. 그 사람들이 하와이에 또 미국 본토에 또는 멕시코에 심지어는 쿠바에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각지로 흩어져 있는 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대단결시키느냐 이것이 독립운동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제 그런 과제를 제일 처음 해결하고자 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917년 7월 달에 중국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소왕 이런 14명이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들을 어떻게 대동단결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동단결 선언에서 제시했던 방안은 우선 우리 민족의 유일무이한 기구를 세우자. 유일무이한 기구라고 하는 것은 대표기구죠. 그래서 그 민족의 대표기구를 어디든지, 그것이 연해주든지 만주든지 어디든지 대표기구를 하나 세워놓고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표기구의 명령에 복종하고 또 그 대표기구에 무슨 그 세금을 납부하고 이러면 몸은 각지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 민족의 역량은 한 곳으로 집결시킬 수 있다. 그게 바로 대동단결 선언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단결 선언이 우리 민족의 대표기구를 수립하자라고 제창한 것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이 대동단결 선언을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던 그런 선언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동단결 선언이 세계 각지로 만주, 미주, 연해주 각지로 보내졌는데 그 지역에서 여기서 동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동단결 선언은 실제로
민족을 대동단결시키는 이런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대단결을 실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 계기는 우리가 잘 아는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던 3.1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은 잘 아다시피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또 그 독립국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 구성원들 전체가 태극기를 들고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만세 시위운동을 정했습니다. 그 만세 시위운동은 국내는 물론이고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그런 시위운동이 일어났죠. 바로 이런 시위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로 대단결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대단결을 이루었던 그 상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월 1일 날 독립선언의 제일 첫머리가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라고 하는 거죠. 3.1 독립선언의 핵심은 바로 이 첫 문장에 있습니다. 첫 문장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민족은 일제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국을 선언하고 실제로 40일 만에 중국 상해에서 그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바로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민족의 대단결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21년 1월 달에 새해를 맞아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 또 조선안창호, 이분들은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들입니다. 또 국무총리 이동희, 또 팔짱 끼고 계신 분, 이분은 연해주에 계시던 분이죠. 또 무슨 이시영, 조소왕 이런 분들은 만주에서 활동하던 분들입니다. 또 거기 무슨 현순, 최창식, 신익희 이런 분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분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하나로 모여서 단결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국무총리였던 이동희는 연해주에서 1918년에 사회주의를 인용으로 했던 한인사회당을 조직했던 분들이죠. 여러분, 이 지역도 이념도 달랐던 분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으로 대단결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다시 통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우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족 대단결하는 그런 상징으로 수립됐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일이 가면서 그 기능,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계셨죠. 근데 실제로 미국에 있으면서 상해로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있는 국무위원들과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25년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바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족 대단결, 그 기능,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 독립운동 방향,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독립군을 조직해서 일제와 독립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또 그것은 일제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세계 열강들에게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벌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의견이 다르죠. 또 거기에 지역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무슨 기호파, 서구파 그런 갈등도 있었고, 또 정치적인 사상 이념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족주의 계열, 또 사회주의 계열, 또 아나키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정치적인 목표, 소위 우리가 독립된 후에 어떤 국가를 건설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단결됐던 것이 다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모으고자 통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통일운동이 추진됐던 것이 5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이 1차였고, 또 20년대 후반에 민족유일당 조직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일운동이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30년대 전반기에는 5개 정당이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통일운동이 있었고, 30년대 후반에는 7개 정당이 통일하자고 하는 통일운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대체로 결렬됐습니다. 근데 1940년대에 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독립운동 과정에서 전개됐던 그런 통일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통일운동은 1923년 상하이에서 있었던 국민대표회의입니다. 근데 그것이 국민대표회의가 수립된 것은 임시정부가 민족 대단결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세계 각지의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이 하나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제일 처음 한 것은 국정에서 활동하고 있던 박용만, 박은식 이런 분들이 이제 군사 단체들을 담아서 군사 통일회의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국내의 각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 그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갖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또 임시정부 내부에서도 도산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자고 하는 그런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23년 1월 달부터 국내 각지에서 한 140여 개 단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국내, 중국, 만주, 연해주, 심지어는 미국에 있던 독립운동 단체 대표도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독립신문인데 독립신문에 보면 축국민대표회의 개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서 그런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하자. 상당히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국민대표회의는 23년 1월부터 6월까지 한 6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런 조직과 기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고쳐가지고 소위 개조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자.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보통 그분들을 개조파 그렇게 부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임시정부가 지 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임시정부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조직체를 결성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을 창조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두 주장이 서로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몇 달 동안 평행선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창조파 세력들이 거기에 탈퇴를 해가지고 연해주로 가서 연해주에서 조선공화국이라고 한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이러한 시도는 결렬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통일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통일운동의 그런 주된 것은 민족유일당을 조직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당을 조직하자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승만 대통령 문제로 해서 임시정부가 파행을 겪다가 1925년 3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통령 탄핵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죠.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한 5년 이상 끌다가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임시정부는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족유일당을 조직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했던 분은 실제로 임시정부를 수립 초기에서부터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족유일당을 조직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당시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서 행정수반을 국무령이라고 바꿨는데 그 국무령에 취임했던 홍진 선생도 민족유일당을 조직하자라고 해서 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1926년부터 시작돼서 29년 말까지 한 3, 4년 동안 전 독립운동 전선에서 추진됐습니다. 우선은 그 중국 대륙 지역에서 북경이나 또 그 상해나 남경이나 그다음에 한국 이런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우선 유일당을 조직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유일당 촉성회라고 하는 걸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촉성회를 합치면 유일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운동이 전개됐는데 결국 1929년 말에 공산주의 계열에서 그 유일당 운동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해서 공산주의 세력들은 별도로 상해에서 유호 한국 독립운동자 동맹, 호라고 하는 것은 상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일당 운동이 분열됐죠. 유일당 운동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산주의 세력이 탈퇴하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했던 이동영, 또 이시영, 김구, 안창호 이런 분들이 한국 독립당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일당 운동을 결성하지 못했지만 이런 당들이 결성되는 것이죠. 만주 지역에서도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만주 지역은 서북간도를 합치는 지역인데 여기는 크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세 부서가 만주 지역을 분할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는 이 세 부를 하나로 통일하자라고 하는 방법으로 유일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삼부 통합 운동이죠. 그래서 삼부 통합 운동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대표들이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통합의 방법을 둘러싸고 이를테면 삼부를 완전히 해체하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삼부가 연합한 형태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의견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부를 연합해서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세 부를 통합해가지고 국민부라고 하는 것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부는 행정부서죠. 그리고 국민부의 전위 조직처럼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유일당을 조직하자라고 했던 분들은 소위 북만주 쪽으로 가서 거기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도 유일당을 결성하는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유일당 운동이 그래도 유일하게 성공한 것은 국내였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유일당 운동이 전개돼서 1927년 2월 달에 민족주의 계열 또 민족주의 좌파 계열 거기에 일부 사회주의 계열이 합쳐가지고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이 과정에서 성공한 예는 국내의 신간회 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당 운동이 이제 신간회 결성으로 해서 일부 그런 성공은 거둔 것이죠. 그렇지만 완전하게 전 민족이 대동단결한 민족의 유일한 이런 정당은 결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1930년대에 와서 5개의 정당이 통일하기 위한 통일운동이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20년대 후반에 민족유일당
결성하자고 하는 운동은 결렬되고 말았지만 그 여파로 인해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정당들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례로 보면 북만주 지역에서는 한국 독립당이 결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주도했던 분은 그 홍진,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청천 장군,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한국 독립당을 결성했고, 또 서간도 지역에서는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결성했습니다. 또 이제 남경에서는 한국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성됐습니다. 이제 그것을 주도했던 분이 해공 신기 선생인데, 그 한국혁명당은 보통 백적 흑이 참여한, 백은 민족주의고 적은 공산주의고 흑은 무정부주의죠. 그 요 세 세력, 세 인사들이 합쳐서 만든 것이 한국혁명당이었습니다. 또 이제 남경에서 다시 신한독립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는데, 이 신한독립당은 이제 북만주에서 활동하던 그 한국독립당이 일본이 왜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를 점령하잖아요. 거기서 활동할 수 없으니까 중국 관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만주에서 내려온 한국독립당, 또 남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해공 선생이 주도했던 한국혁명당, 이 두 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독립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일당 운동이 결렬되고 나서 임시정부 인사들이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했습니다. 또 이제 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이 대한독립당인데, 이제 김유식 박사가 주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미주 세력들이 주도했던, 미주 세력들이 후원했던 이런 정당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외에 주요한 세력으로 의열단이 있었습니다. 의열단은 잘 아시지만 1919년 말에 그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열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조직됐던 그런 단체지요. 여기는 주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전반기에는 이 독립운동 전선에 많은 정당들이 결성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당들을 하나로 통일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5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고 해서 5당 통일운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계기는 1931년 9월 달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걸 계기로 해서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는데 우리 독립운동도 일본과 항전할 수 있는 대일전선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주사변이 일어난 후에 1932년 상해에서 여러 정당들 대표가 모여서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연합체를 결성했습니다. 이것은 각 당 대표들로 구성된 것인데, 그래서 각 당 대표들이 참여해서 이제 우리가 일본과 싸우는 대일전선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5개 정당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지만 이게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1932년 4월 달에 윤복일 이사가 상해에서 소위 일본군 수뇌들을 처단하는 의거를 일으키잖아요. 그 의거를 일으킨 후에 일본 경찰이 임시정부 요인들을 체포하고 하려니까 임시정부 요인들을, 또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상해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항주, 가흥, 진강, 남경 이런 데로 다 분산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 2, 3년 흘러서 그 남경에서 그 5개 정당들이 모여서 통일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5당 통일회의를 연 것이죠. 거기에 핵심은 5개 정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단일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5당 통일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단일당을 만드는, 통일해서 단일당을 만드는 전제로 그 전에 있던 임시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임시정부는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근데 그 임시정부에서 특히 한국 임시정부를 옹호해주는 것이 한국독립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독립당에 특히 그런 이동영, 이시영, 또 김구 이런 분들은 임시정부는 해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5당 통일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5개 정당들은 다 통일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1935년 7월 달에
그 5개 정당이 완전히 정당을 해체하고 하나의 통일된 조직체를 결성했습니다. 그 이름이 민족혁명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일부 임시정부를 옹호 유지하는 그 인사들이 참가하지 않았지만 5개 정당이 완전히 해체하고 하나의 통일을 이루었던 것이 민족혁명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의미를 통일전선을 이룬 통일전선 정당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너무 뭐 정당 이름이 정당 이름이 많고 해서 좀 혼란스러우시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당들이 만들어지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복잡하지만 그래서 제가 가급적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혁명당으로 통일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와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4차 통일운동이 일어나고 그때는 7개 정당이 통일하자고 하는 7당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통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계기는 민족혁명당이 통일당으로 통일전선 정당으로 결성이 됐지만 얼마 안 가서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35년 7월 달에 민족혁명당이 결성이 됐는데 2달 후에 35년 9월 달에 거기에 참여했던 조소왕, 홍진 이런 분들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 탈당했던 이유는 우리가 민족혁명당에 참가해보니 민족혁명당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많고 방향이 공산주의 쪽으로 간다. 그래서 홍진, 조소왕 이런 분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한국독립당을 재건했습니다. 그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것은 1930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만들었던 정당이죠. 그게 민족혁명당에 참여해서 해체가 됐었는데 이 조소와 홍진 이분들이 탈당을 해서 한국독립당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분열된 것이죠. 또 이제 35년 11월 달 되면 그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임시정부를 폐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참여하지 않았던 이동영, 이시영, 김구, 송병조, 차리석 이런 분들이 한국국민당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국민당을 결성해서 이제 우리 한국국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를 유지옹호시켜 가자. 그래서 한국국민당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7년에는 민족혁명당에 참여했던 그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세력들, 이 세력들이 보통 조선혁명당인데 그 세력들이 탈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청천 장군, 유동열 장군, 최동호 이런 분들이 다 만주에서 활동했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민족혁명당에 참여해가지고 그 민족혁명당에서 그 가보니 민족혁명당은 김원봉이 주도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고 정치적 이념으로도 맞질 않죠. 그래서 이분들이 탈당을 해서 옛 서간도에서 결성됐던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이제 다 통일전선 처에서 다시 분열이 된 것이죠. 이제 그 이외의 독립운동 전선에서 조선민족 해방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김성숙이라고 하는 분이 주동이 돼서 만든 단체고 또 조선청년전의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도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최창익의 부인이었던 허정숙 이분들이 결성한 것인데 최창익이나 허정숙은 국내에서 조선공산당을 결성해서 활동했던 분들이죠. 공산주의 단체였습니다. 또 여기 이제 아나키즘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던 세력들이 조선혁명자 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유자명 선생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었다가 다시 민족혁명당이 와해되고 공산주의 아나키스트 이런 세력들이 여러 정당 단체들을 만들어서 다시 독립운동 전선에는 여러 정당 단체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대략 7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7개 정당 단체가 이제 통일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직접적인 계기는 중일전쟁이었습니다. 1937년 7월 7일 날 일본군이 그 북경교회에 그 노구교라고 하는 데서 중국 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군이 전면적으로 일본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일 전쟁이 일어났죠. 그 중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 세력들은 이제 그 중일 전쟁이 우리 한국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에 우리가 7개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세력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다시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통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먼저 우익진영은 우익진영대로, 좌익진영은 좌익진영대로 먼저 연합체를 결성했습니다. 이제 연합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직을 가지고서 하나로 합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익진영에 그런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또 여기에 미주 지역의 그런 한인 미주역의 단체들이 있죠. 이 단체들 6개가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정당 단체가 모여서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37년 9월에 남경에서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칭해서 광복진선 그렇죠. 그래서 그 광복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익진영의 3개 정당이 중심이 되고 미주 지역의 6개 단체가 참여했던 그런 연합체였습니다. 좌익진영도 연합체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달에 민족혁명당, 또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조선청년전의동맹 그 4개 단체들이 연합해서 연합체 명칭을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체긴 하지만 중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좌우익 진영이 서로 소위 연합체, 양대 진영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합한 후에 그 7개 정당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제대로 실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해서 일본군의 그 점령지가 점점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확대되면서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독립운동 세력들이 일본군 점령 지역을 피해서 피난을 다녔습니다. 피난을 다니느라고 그 통일회의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그 통일회의가 이제 성사가 되는 것은 1939년 8월 달에 그 중국 사천성 그 기강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일본군의 점령 지역을 피해서 피난 다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대체로 1939년 5월이면 그 사천성 기강에 도착합니다. 그 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 수도로 쓰고 있던 그 중경, 충칭 거기에서 바로 그 남쪽으로 한 1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거긴 전란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피난을 다니다가 기강에 정착하면서 비로소 이제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그때 거기서 실당들이 서로 통일을 이루자고 하는 통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통일회의는 먼저 우익진영, 좌익진영을 우익진영에는 대표가 백범 김구고 또 좌익진영은 약산 김원봉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나서 우리 좌우로 연합했던 요 7개 정당을 하나로 통일시키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그것을 동지 동포에게 보내는 공개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원칙까지 그걸 다 제시가 돼 있었죠. 그래서 그 합의에 의해서 39년 8월 달에 기강에서 실당 대표들이 모여서 통일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우익진영에서는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이 세 당이 또 좌익진영에서는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조선청년전의동맹 그래서 이 4개 단체가 모여서 통일회의를 했습니다. 통일회의에서 핵심은 우리 7개 정당 단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단일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통일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견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럼 만일 7개 정당이 완전히 해체하고 단일당을 결성했을 때에 그럼 독립운동은 누가 주도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익진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옹호 유지하고 있던 세력들이죠. 그리고 우익진영에서는 독립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또 좌익진영에서는 7당을 해체하고 새로이 결성된 단일당이 통일운동을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이견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좌익진영이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7당 통일회의도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7당 통일회의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중국 쪽에서 작성한 것인데, 이제 제목을 보시면 이게 기강 한국 7당 통일회의 경과 보고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중국 쪽에서 한국 사람들이 7당 통일회의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해서 그 보고서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 대표는 누가 참여하고 각 정당의 통일에 대한 이견은 어떻고 또 그것이 왜 결렬이 됐는지라고 하는 상세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4차례에 걸친 통일운동이 물론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뒀지만 대체로 완전한 통일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통일을 이룬 것은 1940년대 충칭에서 했습니다. 중경에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세력들이 완전히 하나로 통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40년대에 일어났던 그런 통일운동을 제5차 통일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1942년 12월 8일 날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던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격을 받은 미국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났죠. 이제 그 미일 간의 전쟁이 그 태평양 상에서 주로 이루어져 가지고 흔히 태평양 전쟁 그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이 미일 간의 전쟁은 한국의 독립운동자들한테 엄청나게 그런 좋은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미일 전쟁 발발했을 때 그 좋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한 곳으로 집결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문제가 그럼 민족의 역량을 어디로 집결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그걸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이 조선민족해방동맹, 그 김성수 선생이 이끄는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족해방동맹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옹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요지는 이제 미일 전쟁이 발발해서 우리도 독립전쟁에 참여를 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한 곳으로 집결시켜야 되는데, 집결시킬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그 집결시킬 수 있는 곳은 정당보다는 그래도 정부가 권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고 하면서 조선민족해방동맹은 임시정부에 참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했습니다. 또 이제 좌익진영을 주도하고 있던 민족혁명당, 그건 약산 김연봉 선생이 이끄는 민족혁명당이죠. 민족혁명당에서도 미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당 대표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 대표대회에서 우리 민족혁명단도 임시정부를 참여해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민족 역량을 결집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대 미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좌익 진영에서 우리가 임시정부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히고, 그 좌익 진영이 임시정부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임시정부로 참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임시정부는 행정부잖아요. 임시정부는 당, 정군. 그래서 당에 해당되는 것은 임시의정원,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임시정부의 그 국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정부는 임시정부 행정부가 있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로 한국 광복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크게 당, 정, 군이라고 하는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좌익진영이 어디에 참여할 것이냐. 그래서 가장 먼저 참여한 것은 임시의정원, 국회로 먼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2년 10월 달에 임시의정원 제34차 정기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임시의정원도 국회고 매년 그 임시의회, 정기의회를 하죠. 정기의회는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42년 10월 달에 34차 정기의회가 열릴 때 좌익진영 의원들이 그 의회에 참여한 것이죠. 그동안 임시의정원은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그 한 당,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그 한 당이 임시의정원을 조직하고 운영했습니다. 소위 일당 체제로 운영이 됐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좌익진영의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이런 인사들이 의정원 의원으로 선출이 돼서 의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익진영 인사들도 의정원 의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4차 의회가 좌우 세력들이 통일을 이룬 그런 통일의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로 먼저 통일을 이룬 것이죠. 이건 잠깐 빗나가는 얘기지만 이 42년도에 임시의정원으로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정치사, 특히 그 정당사에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동안 임시의정원, 그 국회가 그 이전까지는 일당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좌익진영의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이게 참여하면서 일당 체제에서 다당 체제로 변한 것이죠. 또 그 좌익진영의 정당들이 참여하면서 여당과 야당이 생겨났습니다. 여당은 지금까지 임시정부를 옹호 유지해왔던 한국독립당이 여당 역할을 하는 것이고 좌익진영의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이런 정당 단체들은 야당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위 정당사에서 특히 임시의정 국회를 운영하면서 여당과 야당이 생겨나고 또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됐다. 이것은 우리나라 의회 발전사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여당과 야당이 서로 지금도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서로 대립하고 하잖아요. 당시 의정원 운영도 지금 국회 못지않게 여야의 대립, 갈등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34차 임시의정원 회의, 저희 좌우가 통일해서 개최한 회의죠. 그래서 그 34차 의정원 의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운데에 그 백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주석이고 그 옆에 있는 홍진이라고 하는 분은 임시의정원 의장이고 그렇죠. 근데 맨 오른쪽에 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맨 오른쪽에는 그 김원봉 민족혁명당의 총석이죠. 이분이 계시고 또 요 뒤에 보면 김성숙 이분은 조선민족해방동맹의 주도자시고 또 여기 보면 유자명 선생 이것은 조선혁명자연맹 아나키스트 그런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정원으로 통일을 이루었던 이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무장 세력이 좌익진영의 무장 세력이 광복군으로 편입하면서 소위 군사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좌익진영에서는 1938년 10월 달에 그 한코브라고 하는 곳에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무장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광복군보다 2년 앞서서 좌익진영이 무장 조직을 결성했죠. 그 조선의용대는 대체로 많은 청년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성이 됐고 조선의용대가 중국전선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집하고 해가지고 많을 때는 병력이 33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1941년 3월달, 5월달에 그 대원들 상당수가
저 황하를 건너가지고 태양산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선 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한국인들이 제일 처음으로 조직했던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이제 그 무장 조직이 1942년 7월 달에 광복군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제 광복군으로 군사 통일을 이룬 것이죠. 그때 이제 조선의용대 개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우리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조선의용대는 해체하고 광복군을 편입한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용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정성단결해서 우리의 민족 역량을 광복군을 집결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전쟁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초석이 되자.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을 편입해 오니까 이제 광복군에서는 조선의용대를 광복군 제1지대, 1지대로 편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복군 제2지대, 제3지대까지 있죠.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광복군 제1지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 대장이었던 김원봉은 광복군 제1지대장이 되고 또 겸해서 광복군 부사령직을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완전히 광복군들이 편입하게 구성원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좌우 진영이 서로 무장 조직을 가지고 있다가 그 무장 조직들이 하나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광복군으로 통일을 이룬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부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좌우 세력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좌우 연합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44년 4월 달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좌익 세력들이 그 임시정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해서 44년 4월 달에 헌법을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헌법을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 헌법에 의해서 좌익 진영 인사들이 임시정부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좌익 진영 인사들도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 될 수 있고 또 임시정부 행정부서 책임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44년 4월 달에 좌익 진영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임시정부가 좌우 세력들이 연합한 그런 데가 됐는데 이제 주석은 임시정부의 최고 행정수반인 주석은 백범 김우 선생, 이분은 한국독립당입니다. 부주석은 우사 김규식 선생이죠. 이 김규식 선생은 그 당시에 민족혁명당의 총석이었습니다. 대표죠. 그다음에 좌익 진영 인사들 중에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가 행정부서의 국무부장을 맡았습니다. 또 민족혁명당의 최석수는 행정부서 문화부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좌익 진영 인사들이 임시정부에서 부주석, 그다음에 행정부서 책임자로 임명이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좌우 연합정부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행정부서 책임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각 행정부서마다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에도 좌익 진영,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이런 구성원들이 임시정부의 그런 직원들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좌익 진영 세력들이 모두 임시정부로 통일을 이루어서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운동 전선에서 4차례에 걸친 통일운동이 일부는 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결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1940년대에 좌우 세력들이 임시정부로 안전한 통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것은 통일운동의 아주 중요한 성과죠. 더군다나 우리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 분열되지 않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일된 모습으로 우리가 해방을 맞았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5차례에 걸친 통일운동이 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일을 이루었는데 그 통일을 이룬 이후에 더 큰 통일을 추진했습니다. 중국 관내의 세력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일을 이루었고, 근데 중국 공산당 지역, 소위 화북 지역, 연안을 중심으로 한 화북 지역에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조선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조선독립동맹의 무장 세력으로 조선의용군이 있었습니다. 조선독립동맹의 대표는 김두봉 선생이고
조선의용군 사령관은 무정장군이었습니다. 중요한 세력이 있죠. 또 한 세력은 연해주 하바로브스크에서 활동하게 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세력들은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도저히 일본군한테 못 견뎌서 연해주로 이동해갔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세력들이 대체로 최용건, 또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 이런 분들이 연해주로 이동해서 하바로브스크에 가가지고 저희 러시아 군대 88여단에 배속돼서 그쪽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일을 이루고서 그 연안에 있던 조선독립동맹 연해주 세력과도 서로 연계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가 먼저 임시정부에서 그 화북 지역의 연안에 그런 대표 조선독립동맹의 대표를 보내서 서로 연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초에 우리 국무위원 중에 장건상이라고 하는 분을 연안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건상 선생이 그 연안에 가서 김두봉 선생을 만나가지고 중국 국민당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 공산당 지역에 있는 조선독립동맹이 서로 연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임시정부에는 광복군, 독립동맹에는 조선의용군 두 무장 세력이 있는데 그 두 무장 세력을 압록강으로 집결시켜서 국내로 진격하자. 이제 그러한 논의였습니다. 장건상 선생이 김두봉을 만났을 때 김두봉 선생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경에 가서 임시정부 주석을 만나서 그런 일을 협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약속을 한 지 얼마 있어서 일본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연해주, 하바로브스크에 있는 세력들하고도 연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45년 초에 그 이충모라고 하는 인물을 연해주 세력과 연계를 위해서 비밀리에 연해주로 파견을 했습니다. 이제 이충모라고 하는 분은 역사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분인데 이분은 주로 만주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944년도에 중경으로 도망쳐서 중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해주 사정에 상당히 박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연해주 세력과 연결을 위해서 이충모를 비밀리에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충모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연해주까지 가는데 이분이 내몽고 포두에 갔을 때 거기서 일본이 항복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거기서 들었습니다. 또 이 연해주에 있던 세력도 임시정부와의 연계를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그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그 김일성 자서전에 보면 거기에 자기들이 임시정부와 연계하기 위해서 연락원을 파견했다. 그래서 연락원을 천진에 두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와 연락을 도모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러한 시도들은 일제가 항복함으로써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이 먼 중국 대륙 연해주, 연안 이런 세력들이 함께 합치려고 했던 그런 시도,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추진됐던 그런 큰 성과인데 이러한 성과가 지금 보시는 것이 왜 1948년에 그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 남북협상을 추진했던 것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독립운동 시기에 서로 통일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 남북협상 때 그 백범 김구가 북한에 있는 김두봉 선생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 편지를 보낼 때 제가 못 썼지만 아마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여기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에 중국에서 활동할 때 우리가 지역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중경 연안 그 지역을 불문하고 우리가 정성단결해서 그래서 지역을 불문하고 또 파별 무슨 임시정부나 조선민족동맹 독립동맹이나 이런 걸 파별을 불문하고 정성으로 단결해서 정성으로 단결해서 그 압록강에 군대를 파견시키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우리가 그걸 내버려둘 수 없지 않냐. 과거에도 그렇게 서로 통일하자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통일운동을 했던 그런 경험이 남북협상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통일운동은 5차례에 걸쳐서 추진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부분적으로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결렬됐다가 1940년대 대한민국 시점으로 완전히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통일운동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5차례에 걸친 독립운동 과정에서 일어났던 통일운동의 경험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고 우리 민족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운동의 경험, 통일운동의 성과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앞으로의 이런 남북 통일 이런 데도 중요한 해결 방안 또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차례에 걸친 통일운동을 잘 분석하면 또 그 성과를 잘 연구해내면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방안도 생겨날 거다. 그래서 이런 5차례에 걸친 통일운동이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고 통일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다. 또 우리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저는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